안녕하세요. 예절지기 이재룡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 번째 태간목을 선보여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는 취목을 따는 가슴 아픈 취목, 그 나무였고, 요 나무는 그 중간에 아주 키가 작달만한 아그동하게 생긴 그런 아주 희귀한 나무 하나를 보여드렸고, 요 나무는 뭐 때문에 보여드릴까? 이 나무는 분생활이 거의 50년 정도 되는 태간목입니다. 안 믿긴다고요? 그럼 믿게 해드려야죠. 믿는 데는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은 확실한 것은 없죠. 그래서 이 나무 이제 천천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나무를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한 3번 정도 구한 것 같아요. 그런 행운이 겹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나무를 소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나무는 일본에서 해외로 잘 안 떼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과 말씀드린 것처럼 분재하면은 일본이지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소사 가지고 그렇게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데, 저도 일본 내누라라고는 이런 작품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장구치고 북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아마 이 영상 보고 있겠죠. 어떻게 저런 나무가 한국으로 흘러 들어갔어? 보였을 수 있어요. 그만큼 괜찮은 나무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 거니? 이 철쭉은 대개, 이런 철쭉들이 다 대개 재배목이기 때문에, 수영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예외인 품종이 뭐냐면은, 이 대배라고 하는 품종이죠. 제가 알기로 이 대배라고 하는 품종은 일본에 우리나라 진달래가 산에서 야생을 하듯이, 그렇게 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작풍전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면은 이런 나무들보다는 주로 대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식을 깨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철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처에 약한 편인데, 어떤 때 보면은 이 살이 처리한 철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일본의 대관전 전시회예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표정이 깜짝 놀랄 때 표정이 이래요. 자, 이 나무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분갈이를 하지 않으면서 가지를 조금 깊게 자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아들이 세세한데 요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지만은 철쭉 가지 정리하는 방법, 기본 이 방법이 첫째가 뭐냐면은 죽은 가지 잘라내고, 두 번째 실 같은 가지 잘라내고, 세 번째 제 위치에서 나오지 않은 부정아 잘라내라라고 그랬죠. 근데 이 철쭉은 부정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나무예요. 그래서 철쭉을 키우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들이 거름만 충분히 주면은 이 부정아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막 잘라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르면서 키워가다 보면은 이 나무가 갈수록 좋아져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뭐가 있느냐, 이 나무는 꽃이 많이 피고 수도 없이 많이 피죠. 더더구나 꽃 피는 기간이 화무 11홍이라는데 얘들은 거의 이 나무에 한 달 동안이나 피어 있어요. 그 한 달 동안이나 꽃을 피우는데, 꽃은 쉽게 말해서 영양생장이 아니란 말이죠. 생식생장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생식 생장을 갖다가 한 달이나 무려 하고 있는데, 겨울 동안에는 성장을 하지 않고 멈춰 있다가 성장하는 동안 한 달 동안 안고 있는데, 사람들이 꽃 보는 것만 좋아하지 밥 먹일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모르는 분들은 제일 처음에 구매를 할 때는 대개 이 농장에서 또는 분재원에서 녹수토에다가 분홀림을 해서 주는데, 이 양반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 분갈이 할 때는 뜬금없이 마사토에다가 분갈이를 해요. 제가 우리 그 큰처형이 집 사가지고 했길래 철쭉을 하나를 선물을 했거든요. 거기는 분재 저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약하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분갈이 해가지고 세력 다 끌어서 또 올려주었어요. 줬더니 이 녹소토가 겨울에 추웠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은 이 표토가 이 뭐랄까 다 부스러져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럴 때는 이 표토를 약간만 수압이 센 걸로 걷어내면 돼요. 그리고 새에 흙 깔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분갈이를 했어요.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봤더니 나무가 다 죽어 있어요. 더더구나 마사를 쓰더라도 기왕이면 가는 마사를 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철쭉을 하는데 중간 마사를 분갈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형님 이거 이 영상 보고 계시죠? 그래 놓고 나무가 다 망가지니까 저한테 덫이 들고 가래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가지 추목이라도 따달랍니다. 지금 저기 따놨어요. 세상에 분재원을 하고 있는 동서를 사람을 동서로 두고 있는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야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이해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영상 보셨으면은 철쭉 분갈이 할 때 마사토 쓰지 마세요. 그냥 녹소토 쓰세요. 녹소토 쓰시고 그 다음에 마사토를 쓰더라도 중간 마사나 굵은 마사 쓰지 마세요. 철쭉에는 쓸 일이 없는 흙이고 쓸 일이 없는 굵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써가지고 나무 망가뜨려가지고 그래도 선물로 준 사람 또 귀찮게 취목을 따달라 뭐더라 해가지고 사람 귀찮게 만들어요. 자, 어쨌든 이 나무는 그래서 수령이 저희 집 철쭉 중에서는 비교적 오래된 나무입니다. 제가 추측한데 이 정도 키우는데 100년, 그 다음에 분홀림한 것이 한 50년, 이 나무 한 30년 정도 분생을 해가지고 됐던 나무를 제가 인수해가지고 또 15년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대략 한 150년 정도 된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 150년 정도 됐어도 지난번에 영상에서 했던 그분이 오래된 나무는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분재로서 가치가 없다. 없나요? 없어요?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믿고 있죠. 어쨌든 이 나무는 그래요. 이렇게 지금 정통 모양목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철쭉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관건은 수관이 가장 빨리 망가질 것 같지만 모든 나무는 중간이 가장 먼저 망가집니다. 중간이 가장 먼저 망가지고 철쭉은 수관이 망가져요. 소사는 아래가 망가지죠. 그래서 가운데가 가장 약해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를 키우는데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중간을 갖다가 세력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근데 이 나무는 중간도 세력이 아주 왕성합니다. 물론 이렇게 죽은 가지 하나씩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건 용서해 줘야죠. 어쨌든 이 품종은 지난번 나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공교롭게 또 이것도 여봉산입니다. 여봉산이고 가지를 깊게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 도장지에 가까운 가지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불필요한 위치에서 나온 이 도장지들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나온 가지들 잘라내면은 아마 그림 같은 나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그럴지 몰라요. 벌써 철쭉철인가? 아니죠. 철쭉철 아닙니다. 철쭉철 아닌데, 그러면, 꽃 폈을 때 찍어서 보내주죠. 그때는 그때 보내주고요. 지금은 나무 수형을 봐야죠. 이게 꽃나무입니까? 분재지. 그러니까, 꽃도 꽃이지만은, 분재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형을 보는 건데, 수형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왜? 잎이 피기 전이니까요. 이 철쭉은 기리시마하고 사스케하고 이 두 종류로 나뉘어요. 왜 철쭉은? 근데 기리시마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이 정원이라든가 꽃밭에 심어놓은 것이 기리시마죠. 얘들은 이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사스키라고 그러는데 사스키는 음력으로 지난번 사스키는 이 한자로 고월이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고자가 뭐냐? 5월이라고 써요. 5월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이 나무가 음력 5월에 피는 철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5월, 9월이라고 그렇게 쓰는 거니? 여러분도 고수업 칠 줄 아시죠? 고돌이. 새가 몇 마리죠? 4마리? 다 아시잖아요. 5마리죠. 5마리인데, 자, 새가 5마리면 고돌이죠? 그 고에서 이 오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찐이 산시 고 해서 5월인데 그 음력 5월이니까 이 나무는 6월 달에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철쭉, 이 분재로 된 철쭉 보고 내년 봄에 와서 보면은 기가 막히게 예쁘겠네요. 그 모르시는 사람이죠. 이 꽃은 6월에 핍니다. 대개 6월 초하에 펴요. 그래가지고 6월 초가 너무나 날이 더워버리면은 그해 철쭉 꽃 보는 것이 기간이 축소가 되죠. 꽃이 더위에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꽃을 갖다 그러면 오래 보려고 그러면은 적절한 온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꽃에다가 물을 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동안은 그늘에서 관리를 해야 꽃이 오래 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철쭉은 어느 정도 꽃이 피느냐? 한 달 정도 꽃이 피거든요. 한 달 정도 꽃이 피는데 그러면 꽃 하나가 피어가지고 한 달을 가느냐? 그럴 리가요. 화무 11홍이다라고 그랬잖아요. 10일 가는 꽃이 없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 꽃이 한꺼번에 모두 막 불같이 일어나서 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밑에부터 피기 시작하죠. 긴 나무일 경우에는 구분이 좀 돼요. 그래서 제일 아래에서 세력이 강한 데서부터 피기 시작해갖고 차츰차츰 이렇게 덮어가는데 먼저 핀 꽃은 먼저 시듭니다. 그러면은 핀셋으로 또는 손으로 이렇게 따내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꽃만 유지를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 활짝 볼 수 있는 것이 약 20일 정도. 끝까지 한번 네가 얼마나 견디나 보자 해가지고 걸음 왕창 주면서 줘가지고 세력을 끌어올린 나무는 한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철쭉꽃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철쭉꽃이 질 때쯤 되면은 6월 말이 되죠. 그럼 6월 말이 되면 이제 분갈이를 그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철쭉은 굉장히 많은 꽃이 피는 데다가 또 오래 가요. 꽃이 한 달 정도 간다라고 했잖아요. 오래 가기 때문에 사실 거름을 엄청 많이 줘야 됩니다. 물론 거름 줄 때 가장 좋은 것은 예설표 액비죠. 그건 아직 문제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액비 하나로 해서 화분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나무 영양분도 충분히 공급을 하고 더더구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액비를 갖다가 작년이나 전년도에 통해서 담궈서 우려냈는데 올해부터는 2년 전에 우려낸 것 이걸 지금 사용하거든요. 냄새가 확실히 주죠.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효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발효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가 거의 다 진행이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훨씬 좋죠. 어쨌든 이 예술표 액비를
언제부터 주느냐? 저는 그냥 다른 나무하고 똑같게 그냥 4월 달부터 줬고, 4월 한 중순무렵부터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본 애들은 언제부터 주는군요. 딱 입춘 지나서 이파리 색깔이 변하기 시작할 때부터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만큼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는 절대 거름을 빠뜨리면 안 돼요. 거름을 빠뜨리는 순간 나무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한테서 무엇인가를 원할 때는 미리 나무한테 뭔가를 줘야 돼요. 그걸 공짜로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마복해집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시 환담을 나눈 사이에 저는 이제 손하고 입이 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나눠봤는데, 이 나무들은 철쭉은 특이하게 이렇게 아래로 뻗는 가지들이 있어요. 이것들 전부 제거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부정화가 아주 잘 나오는 나무기 때문에 나무 세력만 유지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거름을 충분히 주어서 거름을 준다라고 그러면 나무가 죽을 일이 없는 나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나무는 일본의 그 어떤 지형적인 기후적인 특성이 물론 품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형적인 특성이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위에 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 예를 들어서 대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들어왔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바깥에서도 월동 잘해요. 튼튼하죠. 화보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재배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러는데, 근데 일부 품종들은, 제가 정확한 품종은 모르겠는데, 이 추위에 약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겨울에 이중하우스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저희가 하우스 무너졌을 때도 만약에 이 철쭉이 소사만큼 강했다라고 그러면, 추위에 강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망가진 나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철쭉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잘 품는 흙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거름 충분히 주고요. 그 다음 꽃필 때는 그늘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들 도장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가지 잘라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수형 유지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이 철쭉 가격 작품들 뛰어난 것들은 그래서 가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않고, 그 다음에 또 품격도 역시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송백류 못지않은 그런 품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일본에서 해송 갖다가 키워낸 나무들 모범으로 삼아도 좋은 수영입니다. 이 모든 잡목의 모양목이 갖춰야 할 거의 모든 요건을 지금 이 나무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러냐고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셀프로 지금 제가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가지 정리가 한 3분 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길게 도장한 가지들을 지금 잘라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장한 가지들은요, 그냥 도장하는 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도장하는 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얘들이 고속 성장을 하려면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 영양분이 이 새로운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은 기존 가지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도장지를 잘라내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도장지를 잘라내고 도장하지 않도록 나무를 갖다가 관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도장지 하나가 생기면은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옛날 가지 하나는 마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도장지,
이렇게 부정아들, 그 다음에 철쭉에서 잘 나오는 도장지들은 그때그때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처럼 전체가 좀 쫙 그런 모양새죠. 이렇게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나무들은 저희 예솔에서는 이걸 갖다가 한 5년 정도 주기로 해가지고 검역 수준으로 전부 흙을 다 털어내고 분갈이를 해요. 뿌리도 많이 잘라내죠. 그렇게 해서 다시 소재로 만들었다가 또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또 완성목으로 만들었다가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5년 졸업하고 그 다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서 3년 또 공부하고 졸업했다가 대학교 고등학교 또 입학하고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 과정 되풀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쌓았다가 그 다음에 허물고 또 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보면은 분재 역시 그런 인생의 축소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무를 원래는 빙빙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한쪽에서부터 놓고 꼼꼼하게 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끝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하는데 지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저도 모르게 자꾸 돌려가면서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 나무가 이제 분생을 거의 50여 년이 됐다라고는 증거를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나무 지금 뿌리빨 보이시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 뿌리빨이 이렇습니다. 요 뿌리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로마만 하루아침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빨도 그렇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 무시무시한 뿌리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단단풍이 아니고 단풍나무도 아니고 철쭉입니다. 철쭉 뿌리빨이 이래.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뿌리빨이죠. 사방을 돌려가면서 봐도 뿌리빨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입김이 약해서 지금 잘려진 가지는 부지를 못했는데 컴프레셔로 부려야 되거든요. 봐보세요. 지금 가지들만 보이죠? 가지들도 대개 꽃눈들을 많이 달고 있어서 이 꽃볼 욕심으로 지금 많이 따내지를 못했네요. 사실은 이렇게 따내주어가지고 이렇게 빽빽한 가지들은 이게 좀 따내줘야 되는데 왜 영상이 그쪽으로 안 갔어요? 자, 이렇게 많으면은 이 가지들을 좀 따내서 나무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이거 못 따냈으니까 햇빛 팍팍 줘가지고 힘을 실어줘야죠. 자, 이렇게 그 작은 가지들, 뭐라 그럴까, 공짜로 크고 있는 나무가지들은 전부 따내줘야 되는데, 정밀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 정밀성이 높아야 선진국인데, 정밀성이 떨어져가지고, 정밀성이 떨어지니까 감동이 없죠. 감동은 디테일에서 온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꽃눈 달고 있죠? 꽃눈 안 달고 있는 가지들은, 제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가지가 굉장히 골고루 성장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무들은 그래요. 자, 이제 다시 원거리로 한번 보죠. 여러분들 확인했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줄기 한번 보실까요? 줄기도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나무 줄기 모습이 다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나무가 오래되면은 중간 가지들이 마른다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는 안 그래요. 아주 세력 좋습니다.
끝에도 역시 수간부도 역시 세력이 좋고요. 이에 걸음을 충분히 주어가지고 세력을 갖다가 항상 이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 것이 철쭉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돼요. 자, 이렇게 이 나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마쳤는데 꽃 직접 와서 보세요. 너무 편하게 다 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꽃은 영상에 나오는 나무들은 제가 그늘에서 특별 관리하면서 오시는 분들하고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게요. 괜찮지? 자, 이상 해설분들은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